로망은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조용한 데 내려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왠지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그러다 TV에서 전원주택이 나오면 마음이 툭 하고 흔들려요. 저런 데서 살면 얼마나 평온할까? 낭만이 먼저 가슴을 태웁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 그래요. 일에서 조금 멀어지고 아이들도 자기 삶으로 떠나고 잠깐 한숨 돌릴 틈이 생기니까요. 이때 전원주택 로망이 살살 마음을 유혹합니다. 마당, 흙냄새, 텃밭, 아침 햇살, 그림 같은 삶이 눈앞에 펼쳐지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꿈에서 출발하잖아요. 현실은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상상은 끝없이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원 생활을 살아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려봐서 좋아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꿈은 분명 아름다운데 살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60대 이후 99%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작의 순간입니다. 전원주택의 달콤한 로망은 막상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조용히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집이 나에게 맞을까? 내가 이 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 한쪽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바람도 좋고 풀냄새도 좋고 여기 오길 잘했다.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면 도시에서 못 보던 불편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 흐르는 소리, 벌레 소리, 밤의 정막이 너무 커지기도 하죠. 실제로 61세 정미자님은 처음엔 천국 갔다가 보름 지나니 외로움이 몸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말했어요. 또 한 분, 68세 이성준님은 아침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새벽 서리 소리가 처음엔 좋다가 나중엔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렇게 현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느린 속도로 하지만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로망의 달콤함 아래 현실의 무게가 살짝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결정 맞았나? 이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원 생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원 생활을 꿈꿀 때는 흙 냄새 맡고 텃밭 가꾸는 자신을 상상하며 설레지만 막상 살아보면 풀과의 싸움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루만 비 오고 나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발목까지 차오르는 풀들이 온 마당을 뒤덮어 버리죠. 내가 자연을 만지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한 63세 김모 씨의 표현은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풀 베고 오후에 밥 먹고 다시 풀 베고 그게 내 하루의 다였다고 말했죠. 도시에선 하루 종일 걷고 일해도 밤이 되면 오늘 고생했다. 이런 위안이라도 얻지만 전원에서의 노동은 노력과 결과가 완전히 비례하지 않아 자존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원에 내려간 대부분은 풀 관리만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땅입니다. 모래땅인지 진흙인지, 물이 고이는지 스며드는지, 바람이 잘 통하는지에 따라 삶의 편안함이 달라지죠. 62세 조성희님은 상추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전원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다며 글개 성질 모르고 농사 짓는 건 바다를 모르고 배 타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해요. 마당에 씨를 뿌리면 뭔가 자라기는 하는데 금방 시들고 버티질 못했다고요. 긁은 생각보다 정직한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기대만 먼저 품었던 겁니다.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원 생활 전체가 흔들리고 집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긁을 모르면 꿈도 버거워진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전원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조용함 아닐까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순간과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순간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낯익은 도시 소음이 사라지면 처음엔 천국 같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 정적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하죠. 66세 김영호 님은 밤에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가 벽에 울렸다고 했고, 한 70대 여성은 라디오 소리를 끊임없이 틀어놓지 않으면 정막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함을 좋아했는데 그 조용함이 결국 정서적 고립으로 바뀌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도 합니다. 전원의 고요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죠. 전원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있습니다. 사지 말고 먼저 살아봐라.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자의 거의 절규처럼 들릴 때가 많죠. 1년만 살아보면 그 집의 결점, 장점, 하루의 리듬, 이웃과의 거리감이 하나씩 또렷하게 보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전원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요. 겨울이 오면 바람이 틈으로 스며드는 정도를 알게 되고, 여름이 오면 벌레가 어디로 모여드는지 알게 되고, 장마철이 되면 배수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도 드러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샀어야 했다, 이 후회를 남겼죠. 경험은 언제나 답을 말해줍니다. 전원 생활을 망치게 하는 건 집도 풀도 날씨도 아니고 바로 관계입니다. 시골은 이미 굳어진 문화가 있어 외부인이 쉽게 들어가기 어렵죠. 10년을 살아도 서울 사람이라는 말로 벽을 치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귀촌 12년 차였던 65세 최정훈님 부부는 행사도 함께하고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고 이웃에게 김치도 나눴지만 끝내 우리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웃다가도 속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내자 여긴 원래 우리 방식이 있다며 조용히 제지당했다고 하죠. 사람 사이의 벽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다 보면 깊이 느껴지며 그 벽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시골에서의 하루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 일이 적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죠. 도시에서는 산책만 나가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여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데, 전원에서는 그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70세 장윤희님은 아무도 오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운동하려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외로움이 더 깊어지죠. 또 어떤 분은 조용한 게 좋아서 왔는데 그 조용함이 나를 점점 비워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은 처음엔 편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활력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도 해주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원 생활하던 많은 이들이 결국 도시로 돌아오는 이유 역시 병원 거리 때문이죠. 아프면 바로 가야 하는데 차로 40분, 1시간이 넘어가면 그 길이 너무 멀어집니다. 68세 김재호 님은 심장 두근거림이 온 날 병원까지 가는 50분 동안 생각이 1000갈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또 72세 한 여성은 남편이 새벽에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오기까지 25분이 걸렸고 그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대형 병원 근처는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고통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느냐죠. 건강의 무게는 전원 생활의 로망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으로 가면 돈이 덜 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 보일러 기름값, 펠릿 가격, 난방비 폭등, 도로 제설비, 텃밭 자재비 등 도시보다 더 많이 드는 지출이 적지 않습니다. 65세 박모 씨는 전원 가면 돈 안 든다더라는 말 믿고 갔다가 한겨울 난방비가 서울 아파트 2배가 나오자 바로 현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60대 남성은 물펌프 고장 한 번으로 50만 원 넘게 지출하며 시골집은 진짜 조용한데 돈 나가는 소리는 크더라고 했죠. 전원 생활은 절약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출이 생기는 삶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냉정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시골에서는 사람을 자주 보기 어렵고 만날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관계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웃으며 말은 건네도 깊은 교류로 이어지지 않아 정서적 고립이 쌓이죠. 72세 최순자님은 마을 사람들은 친절한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 낄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67세 남성은 길에서 인사하고 시장에서도 스쳐 지나가지만 그게 전부라며 나를 기억해주는 도시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생각 이상으로 삶의 활력을 좌우합니다. 전원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죠. 귀촌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들은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 아니더라. 처음엔 쉼이었는데 나중엔 외로움이 되고 처음엔 설렘이었는데 나중엔 공허가 되죠. 67세 김정국님은 전원 생활 8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자연은 좋은데 사람의 부재가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마을에서 홀로 남자 미묘한 거리감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귀촌을 포기한 사람들은 전원이 싫은 게 아니라 전원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서서히 무너졌던 거죠. 삶은 결국 사람과 연결될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이든 도시 생활이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도시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전원에서도 외롭고 전원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은 도시에서도 평온합니다. 한 60대 부부는 전원은 장소, 행복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자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는 마음이었죠. 물론 환경이 큰 영향을 주지만 환경만 바꾼다고 행복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고 사람과의 연결이 더 필요합니다. 전원 생활이든 도시든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결국 가장 좋은 곳입니다. 60대 이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소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비싼 집도 아니고 대단한 환경도 아니고 그저 작은 습관 하나. 오늘도 고맙다. 이 커피 향 좋다. 아직 걸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루를 채우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도 행복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감사 습관만 잡히면 전원도 도심도 다 품어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남성은 나는 환경보다 내 마음의 해석을 바꿨다고 말했죠.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전원주택의 로망은 누구나 품을 수 있지만 현실을 버티는 건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겪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계절을 2번은 지나보고 내 건강과 마음을 점검하고 사람과의 연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이든 도시 생활이든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장소가 아닌 일상의 작고 단단한 행복을 매일 쌓아가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게 결국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삶의 축이 되어줍니다. 불어라도 하루에 12번씩 웃어도 보고 식사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실험 보고서도 있으니까요.